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암 증례에 대해서 한번 좀 토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위암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아주 쉽게 그냥 치료 방법이 그냥 한 방에 결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좀 모여가지고 상의를 해야 되는, 치료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꽤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보통 이제 인공지능으로 막 모든 게 다 이제 대체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의사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내부로 들어가 봤을 때는 이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딱딱 이게 아주 확실할 때, 바둑은 확실하잖아요. 그 어떤 플레이하는 규칙이 확실할 때 이게 이제 잘 동작을 하는데, 이런 어떤 암 치료라든지 뭐 또 다른 어떤 병 치료도 마찬가지죠. 다 다른 어떤 질병의 치료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소가 이어져서 여러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고려해서 결국 이제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요소 하나가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1, 0, 1, 1, 1 이러면 1, 뭐 이렇게 결정돼. 이런 식 스타일로 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예, 이제 이것도 사실 그거의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한번 먼저 증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어떤 증례냐면은 이게 위가 이렇게 있는데 암이 이제 생긴 거죠, 암. 근데 이제 조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조건에 맞으면은 내시경적 절제를 이제 하겠지만은 이분은 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뭐 근육층도 좀 침범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술하기 전에 CT를 쫙 찍어봤어요. CT를 찍어봤더니 어디에 이제 좀 문제가 있냐면 이 복막이라는 거는 이 복부, 그러니까 우리 몸의 배인 내부 장기를 이렇게 쫙 둘러싸고 있는 막입니다. 사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은데 제가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거기에 이렇게 뭔가 조그만한 어떤 노즐이 있는 거예요. 노즐. 어떤 알갱이 같은, 원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게 근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다른 데가 괜찮은데 여기에만 딱 이렇게 몇 개 있어요. 몇 개. 많지도 않아. 이거를 보고 이제 당연히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쪽으로 전이 된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전이. 그러니까 암이 실제로는 여기만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다 퍼져가지고 여기까지 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예요? 이때 뭐 수술을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없죠. 왜냐하면 여기 잘라내도 여기 이미 전이가 돼 있으니까 다른 데로 다 퍼지겠죠. 그러면 뭐 굳이 위를 잘라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항암 치료를 갑니다. 항암 치료를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막 단순하게 딱 결정이 되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딱 이게 노즐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있는 이런 노즐이 딱 정확하게 이게 간 거냐, 암이 간 거냐, 이걸 갖다 확실하게 딱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상의학과, 이걸 이제 판독하고 이제 그런 일은 영상의학과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상의학과 의견이 중요하죠. 여기서는 영상의학과에서 요 노즐, 요게 암이냐, 이게 이제 100% 확실하다. 이러면은 사실은 뭐 항암 치료로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100%가 아니라 뭐 한 50% 혹은 뭐 7, 80%? 7, 80%만 돼도 이제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진단적으로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쭉 들어가 보는 거죠. 들어가가지고 얘를 이제 쭉 잘라내가지고 얘를 확인을 한번 먼저 해보는 거예요. 복강경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먼저 해보고 이걸 이제 어디다가 보내요? 병리과에 보내죠. 병리과에 보내면은 병리과에서 이제 판독을 해가지고 실제 조직을 보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100% 확실한 겁니다. 100%.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 패솔로지컬 컨퍼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컨퍼메이션. 그러니까 모든 의사들의 어떤 일의 종착지는 병리과예요. 병리과가 딱 이거는 암이다 이러면 암이고요. 암이 아니다 이러면 암이 아닌 거예요. 다른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내시경이라든지 뭐 영상 이런 거 다 쓸모 없습니다. 다 병리과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에 다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제일 확실하죠. 제일 확실한데, 근데 이제 좀 부담이 되죠. 왜냐면은 이걸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암이라고 나오면 사실은 불필요한 수술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 영상에서도 이미 뭐 이게 있었고 했는데 왜 힘들게 수술을 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걸 했는데 이게 암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이분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위를 수술해보면 완치 가능성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갖다가 그냥 어렵사리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수술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보고 항암치료를 만약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항암치료를 뭐 해도 이게 아주 뭐 그렇게 다 100% 치료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더 퍼져가지고 그때는 수술을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영상의학과도 필요하고요.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는 또 병리과도 필요하죠. 이런 이제 최종적인 어떤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병리과도 필요하고 수술하는 의사도 이런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시경하는 그런 내과 의사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내과가 사실 이런 어떤 의사결정을 좀 총괄하고 이렇게 좀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의사들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위암 증례 진단적 수술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은 바로 항암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